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검찰을 출입하고 법조계를 출입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조계, 특히 우리나라 검찰 참 많이 썩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나라 법원, 사법부, 이 썩어가는 검찰을 바로잡겠다, 혹은 이 검찰권의 남용을 견제 통제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적당히 싫은 소리 안 하고 싫은 소리 안 듣고 그렇게 경력을 차곡차곡 쌓아가서 출세하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출세하기 힘들어지면 뭐 개업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정말 법조인으로서 이런 사명감을 과연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역시 그냥 직장인의 뭐 한 종류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참 의문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출세할 수 있고 권력을 쥘 수 있고 또 남들보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그런 직역이다. 즉 공익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다라는 것을 인지나 하고 있는지, 아니 그런 걸 인지하고 있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인지 참 답답해요. 참 그렇죠. 자, 오밤중의 뉴스, 이어서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주제부터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참, 김남국 죽이기는 결국 이낙연 복귀 시나리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부터 이재명 흔들기, 여기 제가 이제부터 이재명 흔들기라고 썼습니다만, 사실 맨 처음 썼던 거는요, 이제부터 전면전이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 이제부터는 이 전면전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요, 국내 복귀를 지금 뭐 착착 준비하고 있고요. 거의 복귀와 거의 맞물려서 자신이 비대위원장으로 민주당을 장악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 얘기는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이낙연은 6월 정도에 귀국을 할 것이고, 귀국하기에 앞서서 복귀 시나리오가 작동될 것이며, 그 복귀 시나리오의 시작은 아마도 원내대표 선거가 될 것이다. 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낙연계가 당선되는 순간 이낙연의 복귀 시나리오는 현실화되기 시작할 것이고 본격적으로 이재명을 흔들 것이다. 이때 검찰이 하나를 분명히 거들어 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백현동 사건, 이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몇 달 전부터 재수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백현동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뭐 잘못이 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서 그거 가지고 아마도 뭐 지금 뭐 업자 하나 지금 구속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그 업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업자가 생각보다 지금까지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입이 찢어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은 수사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계속 가지고 끌고 가면서 어쩌면 다음 달이나 7월 초쯤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요, 기계적으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체포동의안이 2번이나 제출됐으니 이제 물러나시오. 억울하면 네가 탈당해서 무죄를 증명하고 돌아오시오. 송영길도 그랬고 김남국도 그랬으니 니도 그래라. 라는 식으로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서 아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겠다라는 방식이 될 겁니다. 이거는 검찰의 조금만 도와주면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벌써 그 시나리오가 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시나리오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는요. 바로 어제 이 쇄신의총이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이 쇄신의총 내용을 보면은요. 참 혀가 끌끌 차여집니다. 내용이 그겁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성토였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어제 발표를 했죠. 탈당을 발표를 했는데 왜 탈당했느냐? 김남국 왜 탈당했느냐? 조사가 진행 중인데 왜 탈당했느냐? 라는 식으로 몰고 갑니다. 아니 그럼 조사가 진행 중인데 나쁜 놈으로 왜 몰아가? 조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유죄가 확실한 것처럼 떠버리기는 왜 떠버려?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면 니들도 입 다물어야지. 왜 대학생위원회니 청년이니 이런 사람 내세워가지고 개소리를 해? 조사가 진행 중 아니었습니까? 조사가 진행 중이면 확인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인된 게 없으니까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와중에 김남국 보고는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해놓고서는 왜 지들은 떠버려요? 왜 지들은 김남국 욕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입니까? 그랬으면 사실상 나가라는 뜻 아니었어요? 근데 나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나가니까 나갔다고 지랄이야? 이원욱 같은 놈은 아예 대놓고 당 절차가 진행 중인데 강성 당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탈당했다라고 이렇게 베베 꼬고 있어요. 이 새끼 좀 덜 두들겨 맞았지? 그때 우리가 팰 때 좀 더 두들겨 팼어야 되는데 엄살 부린다고 우리가 진짜 패다 말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자, 박용진은 더 웃겨요. 느닷없이 탈당 선언에서 진상조사가 스톱됐다. 아니 그럼 진상조사가 스톱돼 있는 진상조사 진행되고 있는데 니는 왜 떠들었는데? 니는 왜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떠들었는데 그 새끼 입부터 박용진 입부터 찢어놔야겠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지금처럼 좌고 우면 늑장 대응하면 다 죽게 생겼다. 그래, 다 죽게 생겼다고 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치도 않은데 내쫓고 죽이고 마녀 사냥하고 무슨 학폭도 아니고 말이야. 아이고. 지들이 뭐 연진이야? 아저씨. 자, 이런 소리를 떠들어댔습니다. 자, 그냥 있을 때는 나가라고 그러고 나가니까 나간다고 그러고 조사를 받을 테니까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하는데 조사 중에 지들은 막 떠들고 심지어 조사위원회에서 자신들이 김남국한테 받은 자료를 기자들한테 슬슬슬 흘려주고 있지. 조사위원회에 이런 자료가 제출됐다라는 보도가 왜 나갑니까? 그런 보도가 왜 나가요? 에? 꼭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니들이 검사야? 이소영, 김한규, 니들이 검사냐고? 왜 검찰들이 하는 짓을 해? 못돼 처먹은 것들이. 자, 여기서 끝났으면은 좀 열이 덜 받았을 거예요. 오늘 나온 일부 언론 보도입니다. 중앙일보 보던데요. 서른이가 그랬대. 이재명 대표 보고 탈당하라 그랬대. 아니, 당대표 사퇴하라 그랬대. 그러면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돈봉투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가 잘못됐다라는 응답이 더 많았대.
지금까지 당에서 조사한 내용하고는 거리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 편한 자료만 다 끌고 와가지고 이재명 욕하기 위해서 작전을 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면전에서 재신임을 해야 된다는 등, 사퇴하라는 등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애시당초 이 말이 뭡니까?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두들겨 패기 위해서 처음부터 각본이 짜여져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각본은 짜여져 있었다. 야, 정말 못됐다. 그죠? 지금 현재 민주당의 수준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참. 이러고도 과연 동지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도 지들은 비난을 안 받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들이 김남국 욕하고 이재명 욕하는 건 괜찮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수박들 욕하는 거는 안 된다 이건가요? 지들이 욕먹는 거는 안 되고 지들이 욕하는 거는 되고 그런 거예요? 그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원욱도 그렇고 설훈도 그렇고 당원들이 비판하면은 펄쩍펄쩍 뛰면서 개딸들이 어쩐다는 등 훌리건이라는 등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들이 하고 있는 짓이 말이야 지금 훌리건 아닌가? 아 참. 그런데 이런 행보는요 누가 보더라도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이 계속 당에서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니 차분히 소명하겠다라고 할 때는 탈당하라고 지랄을 떨지 않았나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탈당해야 된다는 소리 있다고 막 하지 않았나요? 어떤 새끼인지 그 조중동하고 인터뷰하면서 탈당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그러고 떠들지 않았나요? 근데 막상 탈당하니까 왜 탈당하느냐고? 못돼 처먹은 놈들 아니에요. 그죠? 자, 애시당초 얘네들은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하든 간에 두들겨 팰 계획만 있었던 거예요. 얘가 이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자고 처음에 짜놓은 거고 짜놓은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참 못된 놈들인 거죠. 한마디로 그냥 못된 놈들인 거야. 자, 제가 이것이 짜여진 각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게 위메이든가 하는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었다는 그 코인 업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불법 지원한 거 하나도 없다. 정보 알려준 적 없다. 라고 분명히 오늘 밝혔어요. 자, 불법으로 정보 제공한 게 없는데 코인 가지고 있는 게 잘못입니까? 자, FIU는 김남국 코인 투자가 범죄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또 분명히 밝혔어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김남국이 뭘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지금 몰리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두들겨 패죠? 이거는 말 그대로 뭔가 자신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작전대로 시나리오를 짜놓고 거기대로 착착 움직이고 있다고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옆에서 뭐라고 하든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든 상관없이 처음에 지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몰고 가겠다. 이러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죠. 넷마블도 이렇게 얘기해요. 김남국에게 정보 제공한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쇄신의총에서 그 개지랄을 떨어요? 오늘은 오늘대로 또 개지랄을 왜 떨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어떤 새로운 사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김남국의 무고함이 아무리 밝혀지더라도 이 친낙계 의원들은 계속해서 물고 늘어질 거다. 김남국을 죽이기 위해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할 거다. 오죽했으면
김남국 탈당했는데 그 탈당한 책임을 이재명한테 물어서 네가 사퇴해라. 이런 헛소리를 합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애시당초에 얘들은 그러려고 준비를 했던 거지. 예. 그래서 김남국이 억울하다 하면서 소명 자료를 냈는데 소명 자료 더 내놓으라고 자꾸 새로운 자료 내놓으라고 어거지를 썼죠. 아니 새로운 자료를 내놨으면 그걸 보안이나 잘 지켜주든가. 왜 그게 기자들한테 흘러나가는데? 그랬으면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닌가? 이소영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자, 이소영 의원은 오늘 대놓고 김남국 의원이 자료 안 내놨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니 탈당했는데 무슨 자료를 또 내놔야 되는데? 어디서 개소리야? 자,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친낙계 이소영, 설훈, 박용진, 이원욱 억지 쓰고 있어요. 정치적인 억지입니다.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생떼를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잠시 한번 생각을 한번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애시당초 이번 사건, 이 코인 어쩌고 하는 이 코인 사건은 검찰발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현재 지금 설치고 있는 건 누구? 친낙계예요. 자, 검찰발 시나리오고 검찰에서 시작된 얘기인데 왜 지금 친낙계가 설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은 오히려 지금 그닥 움직임이 없어요. 오늘 기껏해야 빗썸 업비트 압수수색을 했어. 그 빗썸 업비트 걔네들을 뭐 한 거냐면은 김남국 의원 그 거래 자료 받아간 거예요. 그거는 기본으로 받아갔겠지. 근데 지금까지 그것도 못 받아갔었다는 거 얘기 아니야. 지금까지 그 자료도 없었다는 거 아니야. 그 자료도 없이 지금 김남국 욕을 하고 다녔다는 거냐. 김남국 의혹을. 그러니까 제가 늘 아까 사실 뭐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찰은 압수수색을 못했어요. 영장이 기각돼서 압수수색을 못했고 법원에서는 아니 코인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이거 어떻게 압수수색 하냐고 뺀지를 놨어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 친낙계 의원들이 지랄 방울광을 떨어가지고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고 탈당하자마자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어요. 검찰이 시나리오를 썼는데 실질적인 주연은 친낙계들이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자, 때 맞춰서 이낙연 대표 책을 냈네요. 한 열흘 전쯤이네. 그리고 출판 기념회를 했다네요. 그리고 간담회도 한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독일에 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벌써 기사들이 나옵니다. 복귀를 위한 밑작업이 시작됐다. 이미 4월부터 여의도에는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일들, 사실은 이낙연의 복귀를 위한 밑작업인 거예요. 이낙연이 복귀를 했는데 국내에서 뭐 할 거야? 이낙연이 들어와 있으면은 이낙연을 가지고 분명히 당대표에 앉히려는 작전을 시작할 겁니다. 그게 지금부터 시작이 된 거죠. 지난 1년, 지난해 8월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됐는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흔들어댔던 게 이낙연입니다. 그 이낙연이 이제 마침내 자기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거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흔들어대더니 이제 마침내 자기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똥파리들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벌써 이렇게 썼습니다. 6월에 임시국회 열지 말라는 거 한답니다. 임시국회 열리면 이재명 체포가 안 되니까
구속을 못하니까 2월에 국회 열지 말래. 그러면은 6월에 또 구속영장을 한번 치겠다는 얘기죠. 자, 타이밍이 너무 교묘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벌써 지금 이 작전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에 임시국회 열지 마라 이러고 있어. 여러분 이 보세요. 이 보세요. 김남국도 나갔는데 이재명은 왜 버티냐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친명계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떠드는 자들이 있죠. 자, 제가 여기서 소개한 이 세 명은 소위 말해서 친낙계 혹은 우리가 늘 부르던 똥파리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의 SNS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정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온갖 분탕질을 다 하는 사람이죠. 이낙연한테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다 싶으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든 간에 물어뜯고 욕하기 바쁜 자들이죠. 이들은요, 여러 개의 아이디를 동시에 쓰면서 최근에 있었던 이 진보 진영 유튜버들 사이의 갈등에도 여기저기 끼어들었던 흔적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또 여러 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가지고 매크로를 돌렸다라는 그런 의혹까지도 제기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이들 뭐 이 사람은 제가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은 제가 지목을 했습니다만 이들 말고 뭐 이렇게 대놓고 쓰는 아이디 말고요. 보이지 않는 아이디를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 자, 지금 친낙계들은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보십시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네. 자,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똥파리, 친낙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그 네티즌, 트위트리안이에요. 이 트위터에 가보니까 이재명 쪽은 별로 소리가 없고, 활동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보면은 친낙계 아니면은 이찍들이 참 대단하죠. 동일한 환경에서 같이 서식을 할 때는 분명히 종이 비슷하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 그죠? 자, 그리고 바로 이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나섰는지, 바로 요 아이디들이 나섰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들하고 가까운 사람들, 소위 말하는 똥파리들이 매크로를 돌리고 있다는 건 이미 오래전에 많이 알려진 사실들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벌써부터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보면은 비슷비슷한 아이디, 비슷비슷한 저기 그림, 저기 보면 이게 파란 모자 쓰고 저렇게 이상한 파란 모자 쓰고 있는 저 만화 같은 저 캐릭터, 저런 걸로 해가지고 등장하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희한하더라고. 도깨비란 말 쓰는 사람도 되게 많죠.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동일한 그룹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한 놈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팠거나 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근데 또 하는 말도 보면 되게 비슷하고 올라가는 글도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이들이 과연 정상일까요? 자, 이들이 이렇게 지금 활동을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6월에 임시국회 열지 말자는 이 황당한 소리를 하는 이런 개떡 같은 새끼들이 어딨어. 국회는 원래 매달 열립니다. 매달 열려야 정상이에요. 근데 국회를 열지 말자고 이재명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도라이 새끼들 아니야. 지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겠다고? 국회는 열리는 게 정상입니다. 안 열리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열지 말라고? 이재명 잡아가둬야 되니까? 야, 이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6월 달에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6월 달에 검찰을 비롯해서 이런 애들이 대대적으로 움직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끼리 뭔가 주고받고 자기들끼리 통하는 게 있나? 자기들끼리는 정보 교환이 좀 되나? 요즘 말로 소통이 좀 잘 되나 보지? 자,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전면전이 임박했구나.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이 과정들은 이낙연계의 큰 그림이 작동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 큰 그림은 이낙연계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같이 합작을 하고 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낙연이 그렇게까지 할까?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난번 우리 조국 장관 때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같은 경우에 조국을 친 사람이 이낙연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그 말을 그대로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검찰의 행동에 별로 제동을 걸지는 않았어요. 검찰이 그 난리를 떠는데 청와대에 압수수색 한다고 쳐들어가는데 그에 대해서 제동 한번 건 적이 없고요. 그에 대해서 말 한마디 진짜 따끔하게 한 적이 없어요. 사실상 수수방관 손 놓고 있었죠. 방조범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낙연이 서울대 선배예요. 법대. 윤석열한테는 선배가 돼요. 아마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했었으면 충분히 메시지를 더 넣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오히려 방조를 했다는 거, 글쎄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가담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간접적으로 방조하고 분위기 그 난리를 치는데 수수방관 본청만청한 건 분명하죠. 국무총리라는 자가 본청만청을 했다? 그거는 사실상 해도 좋다라는 허락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들 역시 검찰과 이낙연의 합작품이라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시기가 딱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낙연이 일시 귀국한 장인상을 치르니라고 귀국했다고 하지만 그 귀국 시점에 맞춰서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이낙연이 완전히 돌아오는 6월 말을 맞춰가지고 국회도 열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6월 말에 이낙연이 돌아오니까 6월 임시국회 안 열려가지고 이재명을 만약에 구속하게 되면은 그 빈자리를 이낙연이 채우겠다 이거죠? 6월 임시국회를 절대 반대한다라는 거, 6월 임시국회 절대 반대, 6월 임시국회 절대 반대 이러고 있어. 왜? 6월 말에 이낙연이 돌아오니까 그 전에 이재명 잡아가더라는 얘기지. 이게 아무런 자기들끼리의 이 합을 맞추는 거 없이 이게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자, 다음 달 말에 이낙연이 귀국을 합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낙연하고 검찰하고 손을 잡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그게 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요. 6월 말이면 이낙연이 돌아올 거고요. 지금 이낙연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을 볼 때 6월 말에 맞춰서 또 한 번 분란을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민주당 내에서 분란이 벌어지면요. 검찰은 때는 이때다 라고 분명히 구속영장을 쓸 겁니다. 사전에 합의된 바가 없더라 하더라도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전면전이죠. 다음 달에 이낙연과 이재명의 전면전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입국 금지다, 사진 치워주세요.
예, 참 이낙연 대표 참 답답한 게 저런 능력을 윤석열하고 싸우는데 쓰면은 참 자연스럽게 대안이 될 텐데 왜 이거를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데 쓸까? 이해가 안 되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낙연이 이재명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윤석열하고 저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연스럽게 정말 지지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속으로 야 이재명이 조금 흔들리면은 이재명이 위험하게 되면은 야 이낙연도 대안이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거 정말 자연스럽게 될 일 아닌가요? 근데 굳이 여기서 당원의 77.77%가 지지한 그 대표를 흔들기 위해서 온갖 작당질을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있던 정도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낙연이 설령 당권을 잡는다고 한들 과연 당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낙연이야말로 당원들에 의해서 탄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솔직히 듭니다. 정치 더럽다라고 하신 분이 지금 계셨는데요. 정치가 더러운 거는 이런 자들 때문인 거죠. 동지를 팔아서라도 자신이 앞자리에 서고 싶은, 자기가 대권을 가진 사람한테 여러분 그렇죠. 이낙연이 한 번도 대통령하고 직접 맞짱을 뜬 적은 없네요. 그죠? 심지어 박근혜하고도 맞짱을 뜬 적은 없어요. 그죠? 이명박하고도 맞짱 뜨지 않았어요. 그죠? 저기 전남지사인가요? 그거 아니라고. 그죠? 항상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양지만을 다녔네요. 여당일 때만 국회의원을 했나?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네. 그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리고 더 이상 여당이 아니니까 지방에 내려가 가지고 떡하니 국회의원 하고 그런 건가요? 야, 그렇다면 이 사람 참 야비하다. 그죠? 정당의 목표는요. 정권을 획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이쪽 사람들은 정권 획득이 아니라 당권 획득이 그들의 목적인 것 같네요. 아, 참. 조수아님, 창에 안 나가려고 했는데 화가 나서 나도 몰래 나간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